네, 오늘도 둘중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덕산 하이메탈이 정답이었으면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제가 여기 공감을 잘 못하겠고요.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빠르게 네. 가격 전략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덕산 네오룩스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제 지분 가치가 약 37.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1,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봉상 보면 한 차례 급등과 함께 120선에 대한 정확한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본다라는 관점 하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제시해드리자면은 앞전에 전고점 구간입니다. 8,350원 구간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요 바로 120선 구간입니다. 6,600원 구간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8,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월 초에 필룩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급등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10월 초 제가 이제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1월 달에 이 방송 나왔을 때 네. 처음에 그 필록스 차트를 보면서 KT 서브마린이 일단 차트상으로 같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래서 적이 올라갔는데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록스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보시면은 얘가 이제 사실 뭐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정점을 기록하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정말 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긴 1년 반을 넘어서는 아주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면서 주가가 뭐 반 토막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3만 원 넘어갔던 게 3천 원대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런 조금씩 원래 주가가 빠지면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집니다. 그렇게 낮아지다가 저점을 두 차례 기록하고 나서 살짝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요 구간, 그러니까 들어올려지는 이 두 번째 여기 바닥을 기록한 뒤에 들어올려지는 이 자리에서 거래가 몰리면서 강한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상한가도 무려 2번을 갖고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뭐 제가 항상 자주 강조드린 거 있죠. 떨어지고 있는 주가는 박살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들은 관심 가지고 있다. 떨어지는 종목부터 겁을 내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겁도 없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합적인 거 봤을 때 이 필록스의 10월 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필록스로 친다면 필록스의 바로 지금 마우스 휠이 좀 이상한데요. 예, 필록스의 바로 이 자리를 잡는 것과 유사한 자리다. 이후에 뭐 상한가 뭐 2번도 가고 그랬었는데 바로 요것과 유사한 이 자리를 잡는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FDA도 나오고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임상 이야기도 나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우리 옛날에 뭐 어차피 우리 다 옛날 사람이니까 많이. 어렸을 때 왜 박세리 선수 골프 쳐갖고 대박 나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골프 열풍이 불었잖아요. 자식 골프 시킨다고. 기억나요. 그렇죠? 네. 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날아다니니까 그쵸. 또 야구 시킨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피겨 시키고 맞아요. 이게 하나 또 모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 모범 사례랑 똑같은 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뭐 자식 교육은 마찬가지고 맞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 지금 보시면은 이 FDA 관련해서는 종목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SK케미칼 보시면 알겠지만 이 SK케미칼이 FDA 모멘텀으로 갔습니다. FDA에서 그 패치제 승인 받으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희귀의약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지금 이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 보편적인 다른 의약품 시장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더 높은 두 자릿수의 성장 속도를 갖고 있는 더 유명한 섹터가 바로 희귀의약품이다. 고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일반 뭐 그냥 뭐 암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값어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것 자체만으로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거기다 임상 이상 들어. 자, 임상 이상하면 여러분들 또 한 종목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젠백스란 종목이죠. 자, 이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젠백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지지난 달에 한번 올라갔다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고점 경신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임상 이상 모멘텀으로 갔던 거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에다가 임상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라노스 전문가님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거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FDA의 희귀의약품의 임상 이상. 제가 오늘 힌트를 되게 어렵게 갖고 와서 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에 일단은 제가 힌트를 던졌어요. 네. 근데 더 죄송해야 돼요? 더 아, 무릎 꿇고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겹치는 거 검색하다 보면 한 서너 자, 개가 압축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희귀의약품만 하더라도 얘기를 해드리면 제넥신, 신풍제약, 알테오젠, 코아스템, 녹십자셀, 한미약품, 바이오리더스, 레고캠바이오, 이수앱지스, 크리스탈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만.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희귀의약품만 가지고는 힌트를 뽑아내기 어렵고 희귀의약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임상 이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조금 추려드리자면은 제넥신 아니면 코아스템 아니면 한미약품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코아스템을 먼저 얘기 드리면 이제 루게릭병 쪽 바로 이제 루게릭병도 역시나 이제 어쨌든 희귀 병입니다. 희귀 약품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 코아스템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방금 어쨌든 이제 필룩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필룩스가 이제 어쨌든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가다가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급등을 한번 크게 한번 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코아스템도 역시나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이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연말 보통 이제 만기 이후에는 공매도가 대부분 좀 청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쇼커버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연말에 보통 이제 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큰데 코아스템 역시나 지금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단기 수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코아스템을 얘기를 드리고 한 종목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미보다는 아무래도 제넥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넥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요게 근데 사실 차트는 되게 이뻐 보입니다. 바로 이제 차세대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희귀의약품과 임상을 또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난 8월 달 저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약간씩 저점을 올려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은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한 차례에 시장 분위기만 좀 어느 정도 형성만 된다라면 앞전에 뭐 추세 저항대 요 구간만 좀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은 속도가 붙을 수도 있는 구간이라 제넥신 아니면 코아스템 요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코아스템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에스텍
파마처럼요. 네. 올라가는 그렇죠. 거군요. 아까 모범 사례, 네. 모범 사례, 성공 사례를 오. 보고 이제 따라가려는 그런 네. 움직임이 아마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네. 좀 전에 그 우란수 전문가님이 한 10종목 정도를 우르르 이렇게 다 얘기하셨는데 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긴가민가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약간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약간 긴가민가합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제 한 세 번째 힌트를 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에스텍 파마는 아까 제가 특징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자회사 이제 그 비보존 10% 지분도 채 안 갖고 있지만 그것이 최근 주가도 괜찮았었고 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3거래일 만에 무려 에스텍 파마가 50%나 주가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사고 싶었지만 그냥 여기다 하기로 했어요. 자회사가 이제 상장되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아까 필록스 봤잖아요. 필록스. 요것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땅굴을 파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거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어쩌면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더 현명한 매매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치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쉽게 벌어간다는 외국인들이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매수를 했다.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잘 들으세요. 최근 석 달 동안, 자, 앞에 석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자기들이 판 물량을 한 달 만에 도로 다 사갔습니다. 석 달 동안 이만큼을 팔았는데 그 이만큼을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도로 다 쓸어 담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곧 좀 전에 보셨던 필록스처럼 또 자회사 상장 모멘텀으로 3일 만에 50% 올라간 이 에스텍 파마처럼 단기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황급하게 매수에 나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가 아니죠. 다음 주 하루라도 빠르게 저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외국인들이 사상 최고 강력한 매수를 바로 이번 주 들어서 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예요? 하나도 안 왔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덕산 하이메탈, 루미 마이크로, 덕산 하이메탈까지 쭉쭉쭉쭉 오고 있는데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힌트가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잠시 뒤에, 그래요? 잠시 뒤에 이 기대감이 잠시 뒤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믿어보고요. 먼저 우리 오늘 공개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